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시고 자 어디를 펴시냐니까 일단 그 총체적 의미를 잡았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그 있는 내용이 자 그래 이제 강론에 가서 재산세 개요를 지금 한번 봅니다. 자 전체 총칙적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에 가서 하나하나 좀 보시는데 자 이 재산세 정의를 보시면 일단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은 크게 말하면 3개, 구체적으로 말하면 5개. 그럼 뭐냐니까 크게 말하면 부동산, 선박, 항공기죠. 5개가 되는 걸 이제 부동산 3개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그죠?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 주택, 그리고 항공기, 선박. 이렇게 해서 총 5개 개념을 보고 자 여기서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사용 수익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걸 전문용어로 말하면 수익성을 감안해서 과세한다는 뜻에서 바로 응익세란 말을 씁니다. 응익세. 수익성을 감안해서 과세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유가세로 그래 보유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집이라든지 또 우리가 토지라든지 건축물을 팔아버리면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부과가 되는 게 바로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 바로 매년 6월 1일이죠.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이다 줄 거. 지방세. 지방세는 아주 범위가 넓은 말이지. 그럼 우리가 시, 군, 구세다 이래 적어놔야죠. 시, 군, 구세. 그러면 시는 일반시입니다. 그 다음에 군, 그 다음에 구, 광역시는 전부 구세죠. 북구세, 또 남구세 이렇게 여러분이 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내가 강조를 했다시피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같은 가세 표준, 같은 세율. 그러니까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재산세를 부과 결정하게 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자. 그리고 특히 이제 물세고 인세라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물세. 자, 물세에 동그라미 쳐서 물세. 물세가 뭐냐 하니까 물건별 가세입니다. 물건별 가세. 자, 여러분이 지금 집을 갖다가 이렇게 A집이 있고 B집이 요래 있죠. 왜 내가 지붕만 그리냐? 건물은 지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붕이 있어야 건물이지. 지붕이 없는 건 건물이 아니에요. 자, 주목하시고. 요걸 여러분이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을 해서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요게 지금 5억짜리고 요게 6억짜리다. 가격이. 그러면 이걸 합산해서 하는 거는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합산을 합니다. 소유자별로. 그래서 그건 사람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물세라는 거는 각각 A는 A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B는 B대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 나온 세금만 여러분 단순 고지세에 합산을 해서 발송을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물세라는 거는 물건별로 세금을 매긴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렇다면 자 앞에서 배웠던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면허세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 재산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물건별 가세 원칙이 큰 구조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이해를 완전히 해서. 자 이게 물세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인세가 사람 인자죠. 그러니까 소유자 개념입니다. 소유자별로 해서 합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대부분 합산하는 건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를 갖고 있을 때는 토지는 소유자 중심으로 또 물건별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개념이라? 소유자. 자가 놈자자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는 게 인세.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게 물세. 뜻을 잘 알아. 그러니까 이
말은 용어상 문제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거는 항상 이 설명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모아서 합계를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자 물세 건축물 등인데 건축물 등이니까 하나 더 적죠. 바로 뭐냐니까 주택, 뭐 항공기, 선박 이런 게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가세 물건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물세이며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자 비례세율 그랬는데 줄 것에 비례세율이어서 뭐냐 하니까 가세 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가세 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한다. 똑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동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가세 표준 금액이 1억이라도 뭐 0.2% 같으면 0.2%. 예. 또 10억이 되어도 0.2%, 50억이 되어도 0.2%. 그래서 가세 표준이 올라가도 세율은 내나 그 세율을 쓴다. 이게 비례세율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다만 토지는 분리가세는 제외인데 난주 분리가세는 이제 합산해서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합산 토지에서 분리한다는 게 뭐라? 분리가세 대상이고 이거는 제외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가세예요.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함을 우리가 인세라 한다 이런 말인데 결과적으로 이 무슨 말이니까 합산해서 소유자별 합산이죠. 그건 개인별 합산, 법인별 합산 이래 과세함으로 인세다. 여러분이 소유자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토지인데 특히 이제 분리가세는 나중에 여러분이 돈 안 되는 땅이라든지 또 뭐냐 하니까 돈이 되더라도 아주 많은 돈을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땅은 이제 합산해서 따로 떼갖고 과세를 하는 이런 과세 방법이 난주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강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보유세. 그래서 6월 1일 현재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시세고 군세고 특히 구세라는 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무슨 세? 구세. 구세는 두 개로 외워두세요. 등록면허세도 구세고 재산세도 구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황 부과의 원칙인데 이 있는 그대로 봐라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 봐. 왜곡돼서 보지 말고.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현황 부과 원칙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 자 줄 것에 꼭 공부상 등기부상인데 등기부상 등재상 줄 것입니까? 거기에다 대지로 한번 적어보세요. 대지. 그 다음에 사실상 현황. 사실상 현황은 농지로 적어보세요. 농지. 그러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또 사실상 현황 나와 있죠. 그럼 무슨 말이냐? 등기부에는 말입니다. 대지로 돼 있는데 현재 여러분이 농지로 쓰고 있다. 농지로. 밭으로 쓰고 논으로 쓰고 가순으로 쓴다. 농지로 쓴다. 그러면 재산세는 농지로 봐서 부과하느냐 대지로 봐서 부과하느냐. 네. 현재 뭐예요? 그렇지. 그게 사실상 현황의 부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법은 취득세도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산세도 그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해하겠어요?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나중에 배우는 양도소득세도 전부 현황 부과의 원칙에 따른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서 세법은 공부하기 상당히 편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차이가 있고 다만 등록면허세만큼은 공부상 원칙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등기 요건을 갖춰하는 등록 대상은 바로 여러분이 공부상 원칙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과세권자 바로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자죠.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 군, 구가 재산세 과세권자이다. 그래서 과세권자는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과세권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과세권자가 가산금을 납부하거나 과세권자가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징수권자이기 때문에 기타 세금에 대해서 부담력은 전혀 없고 오로지 징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과세권자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면
과세 대상이 지금 세 번째 나와 있죠. 과세 대상. 자, 법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재산세는 시, 군, 구 내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총 종류로 보면 5개인데 회비적으로 묶어서 말하면 3개로 보면 되죠. 부동산하고 항공기, 선박. 됐습니까? 자,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게 지금 법률 형식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잘 들으세요. 과세 대상에서 아까 내가 개괄적으로 설명했지만 이제 이 과세 대상이 특히 토지, 토지는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무슨 토지? 모든 토지. 그래서 이게 뭐 등기부에 있냐 없냐 그런 관계 없어요. 일단 토지라면 과세 물건이라는 사안이죠. 어느 기준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라면. 그래서 모든 토지의 기본적 개념을 잘 아셔야 되고 이 용어에 대해서보다는 이거는 현황 부과의 원칙. 아까 현황 부과의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농지냐 대지냐지 공부상하고는 관계없어요. 저 공부도 모르겠고 사실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로 갈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수단이고 항상 여러분이 현재 시점 그대로 봐라. 이게 현황 부과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건축물 보시죠.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인데 뭐 그런 거는 이제 한물 간 내용이고 그냥 건축물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건축법상 건축물이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그런 기본은. 자, 그러면 이때 건축물은 막 그냥 건축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여러분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용도. 뭐로 쓰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상가 건물이 있는데 제 1층을 갖다 뭐로 쓴다? 예를 들어서 카지노방으로 쓴다. 그럼 그건 고급 오락장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또 제2에 있는 건물은 뭘 층을 갖다가 별장으로 쓴다. 그건 별장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법률상으로 구조는 다 맞춰놔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은 항상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해라. 자, 그런데 겉으로 보기는 가정집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멍멍탕집 알죠? 보신탕집. 그런 거는 어때요? 그게 상가입니까? 주택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주택이죠. 근데 안에서 실제 뭐 하죠? 영업을 하죠. 그럼 그건 사업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그때는 여러분은 그 멍멍탕집은 상가로 취급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뭐로 보냐 하는 거는 6월리 현재 뭐로 사용하고 있나 그 용도로 봐서 주택이다, 상가다, 기타 건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사실상 용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사실상 용도를 모르는 경우에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는 등기부상 용도로 판단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항상 원칙은 현황부가 용도의 사실상 용도다. 이걸 전제를 하고 그걸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으로 간다. 이렇게 법률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주택은 당연히 주택법상 주택인데 특히 우리 세법에서는 단독주택하고 뭐로 나눠?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뭐 다 세대, 다 가구 전부 공동주택이고요. 단독주택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법상 주택을 주택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택은 항상 주택별로 과세를 합니다. 주택별로. 무슨 별로? 주택별로. 물세죠. 물세라. 자, 잘 들어요.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여러분이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건물 짓는데 3초밖에 안 걸린다. 이게 말 안 해도 건물이라는 걸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물을 항상 무슨 용도로 본다? 사실상 용도로 봐서 과세한다. 이 부수 토지죠. 무슨 토지? 부수 토지. 자, 이렇게 본다면 잘 들어요. 이 건물은 건물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토지는 토지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돼요.
건축물 재산세. 토지는 토지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으로 부과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일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땅은 땅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각각 과세를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는 우리가 건칠로 해야지. 예,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우리가 납부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토구, 이렇게 자꾸 하면서 해야라고.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부 기간이다. 그리고 요 날이 뭐야? 기한, 그렇지. 자, 이런 것만 알아놔도 나중에 공부하기 업이 상당히 잘 된다, 이게. 그럼 요거 안 지키면 또 여는 뭐 때릴까? 씨, 고지서 날라와서 나 안 내 하고 안 내고 개긴단 말이야. 이런 봐. 그러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신고납부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법정 기한을 안 지키면 가산세가 세금이 붙고, 이 보통 징수하는 재산세, 종부세는 나중에 법정 신고 기한에 이행을 안 하면 가산금이 붙는데, 잘 들어요. 이 가산금은 이자 성격으로 붙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산세는 행정벌 성격으로 붙는 거라. 이런 법. 예, 벌칙금 성격이죠. 성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성격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건물은 건물대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땅은 땅대로 부과되고 소유자가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물건별로 과세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됐지? 요거는 충분히 이해하면 됐고. 그 다음 이제 이거는 말을 안 해도 뭐야? 예. 뭐 대문은 자기 마음대로 달고. 자, 그럼 이게 주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잘 들어요? 주택은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로 봅니다. 무조건 하나. 하나로 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거는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고 건물은 을이라고 갖고 있으면 집은 누구 집입니까? 을의 집이에요? 갑의 집이에요? 누가 봐도 집은 을의 집이죠. 자, 그러면 을이 모두 갖고 있어도 하나고 소유자가 달라도 하나고 공유를 해도 하나고 항상 주택은 땅과 건물은 하나다. 꼭 명심할 거. 따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다르면 이 한 채를 놓고 세금을 부과해서 나온 세금은 각각 시가표준 가액별로 나중에 안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 뭐라고 하면 막 품바이 한다고. 품바이. 각각 품바이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분한다. 말을 달려면 비례 배분한다는 말인데 그 말을 더 쉽게 말하면 품바이 한다 이 말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항상 주택은 하나다. 소유자가 달라도 공유를 해도 한 채를 놓고 세금을 부과해서 나온 세금은 나중에 시가표준 가액별로 안분을 해서 각각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기본적 이 물건을 볼 때 재산세를 주의해야 돼. 그래서 건물은 땅은 땅대로 이렇게 각각으로 하고 주택은 무조건 하나다. 소유권 관계 없어. 단독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상관없이. 예, 맞습니다. 예. 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거는 하나로 봐서 부과를 한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도 땅 지분하고 합산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다 그걸 합산을 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렇게 기억을 해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 하나하나 보면은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나와 있고 종부세도 이제 과세 대상에 나중에 공부를 해서 그래 체계적으로 딱 잡아라고 내가 제일 앞에 포인트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제일 포인트가 그거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별장과 주택의 차이는 뭡니까? 별장과 주택의 차이. 별장은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다 보니 개별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법률상으로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주택은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부부 싸움을 하거나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거나 항상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택이죠. 별장은 어때요? 기분 나쁘면 안 가면 돼요. 항상 여가 활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집인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택으로 쓰면은 집이고 주택이고, 자 집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여가 활용으로 이용하면은 별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별장도 별장 재산세라는 따로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별장은 주택재산세 명의로 고지서가 발급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지 주택은 복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율이 좀 낮고요. 별장은 특수계층이 갖고 있고 부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재산의 수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4%라는 고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이 다를 뿐이지 고지서는 똑같습니다. 전부 다 주택고지서로 발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기초적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럼 항공기나 뭐 선박 이거는 전부 물건별로 각각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주목하세요. 이제 토지인데 이 토지, 자,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돼. 토지는 항상 여러분이 구분해서 세금을 매긴다. 요걸 잘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보면은 요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지금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자, 토지가 나오면 여러분은 기본 원칙이 뭐냐?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를 한다. 종합적으로 그냥 소유자 중심으로 해서 전부 종합적으로 합산했고 묶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래서 우리는 종합합산이라고 합니다. 예. 종합합산과세. 자, 쓰지 말고 들어요. 예. 나도 쓰는 거는 나도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고 C 토지가 각각 이래 있더라도 전부 그래 모아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칙은 모든 토지는 여러분이 소유자별로 해가지고 종합합산한다. 이래서 이른바 토지는 인세다라는 대원칙을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종합합산 과세를 하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땅은 어떻습니까? 위치별로 사용도가 다르고 사용도가 다르다 보니까 땅값이 다르죠. 땅값이 다르다 보니까 수익성이 달라요. 이게 땅이라는 겁니다. 토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자들한테 종합합산 과세를 하면 세율이 조금 높습니다. 종합합산. 네. 그러니까 최소 0.2에서 최고 0.5%까지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들한테는 상당히 세부담이 크지요. 그래서 사업자, 이른바 어떤 공지 상태에 시설물을 해놔놓고 사업용으로 쓰는 거는 이 사업자들이 소유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들은 세금이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정부가 여러분이 조금 세금을 깎아준다는 취지에서 종합적으로 합산할 땅을 이 합산해서 따로 떼자. 따로 분리해서 합산해서 분리한다는 뜻이라. 합산해서 종합합산해서. 그러면 종합합산해서 여러분이 따로 뗀다. 이게 별도라. 별도. 우리는 막 따로지, 이제 별도. 그래서 합산한다. 그래서 이걸 별도 합산. 그러니까 종합합산해서 따로 뗀다는 뜻이라. 왜?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준다는 취지에서.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별도 합산이고, 합산해서 종합합산, 별도 합산에 할 땅을, 이거는 수익성이 그래도 너무 안 맞다. 예를 들어서 배농사라든지 밭농사 같은 거는 뭐 해봐야 수익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부들한테. 예. 그래서 정부가 이것도 이제 농어촌 지원 정책으로서 세금을 아주 깎아난 거죠. 그래서 바로 합산해서 아예 개별적으로 떼갖고 이건 합산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땅별로 그냥 묶어갖고 건물처럼 하나씩 그냥 세금 매기자. 그래 세금이 적다. 그래가지고 합산해서 분리하자 이겁니다. 합산할 땅을 갖다가 아예 분리하자 따로. 그래서 분리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토지는 어떻게 구분하냐 하니까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구분 과세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개념을 잡아야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율을 적용하는데 세율을 보면은 0.2%가 또 1000분의 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방세는 1000분비예요. 그럼 100분비에서 동그라미 하나 더 쳐준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쉽죠. 1000분의 2입니다. 1000분의 2. 자 여기서 올라가죠. 바로 0.5%까지 1000분의 5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 내가 분명히 별도 합산 토지는 대부분 여러분이 사업용 땅이에요. 업무용으로 쓰는 겁니다. 업무용 토지라는데 역점을 둬야 돼요. 하여튼 시설을 해놓고 쓰면 업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용 토지는 좀 깎아주자. 어떻게? 최소세율은 그대로 두고 최소세율은 1000분의 2. 뭐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최고세를 좀 낮춰주자. 얼마나? 한 포인트라 낮춰주자. 왜? 사업자는 세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땅을 갖다 종합적으로 합산할 걸 사업자한테는 조금 혜택을 주자 이래서 바로 별도 합산, 종합합산해서 별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런 땅은 전부 무슨 용 땅이라? 사업용 땅. 사업용으로 따면 맨 땅에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설을 해놓고 업무용으로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주차장. 여러분 건물에 주차장, 업무용으로 쓰는 주차장. 그럼 맨 땅에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 시멘트를 좀 깔아놓던가 이렇게 해서 뭐 아스팔트를 깔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시설을 해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해놓고 쓰는 땅은 여러분 별도 합산 과세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하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이 분리과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율을 쓸 목적입니다. 왜요? 수익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생각해봐. 지리산은 안 가봤죠? 지리산은 알잖아. 안 가봤지만은, 그지? 지리산에 있는 땅하고, 대구, 중심가에 있는 땅이 같은 3000평이라 하더라도 수익성이 어떻게 좋노? 시내가 좋지. 그럼 정부가 시내에 있는 땅을 가만히 놔두겠어? 일정한 세금을 거둔다고 해요. 그런 건 종합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시골 같은 데 땅은 사실 땅값도 땅값이지만 수익성도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주 세금을 낮췄다는 뜻의 저율을 쓸 목적으로 분리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이 높은 카지노방이라든지 이 뭐야 골프장 골프장 같은 수익성이 높거든요. 같은 땅이라도. 그래서 정부가 야 이거 깎아주는 데서 이거는 올려야 되겠다. 미치는 장사도 아니죠. 서울에 정부 쪽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저율을 쓰는 목적이 바로 얼마를 쓰냐 하니까 0.07%, 즉 1000분의 0.7입니다. 0.7. 이래 세율을 적용하고 아주 낮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수익성이 있으니까 조금 올리자. 그래서 별도나 종합에 세소세율을 적용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놈은요 특수계층이 가 있을 뿐만 아니고 수익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율을 씁니다. 4%는 엄청난 세율, 큰 세율입니다. 고율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땅은 뭐며 요런 땅은 뭐고 요런 땅은 뭔가 조금 오늘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애울 건 내가 판단하는 것만 되는데 요런 걸 좀 애워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설명이 이어집니다. 제 2차 강의가 들어갈 때는 또 설명이 이어지고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불상해서 불상한 것 중에 불상이 뭐니까 이 농지 아닙니까? 농지. 그렇죠? 그래서 농지. 자, 농지라 하는 것은 실제 경작하는 농지입니다. 실제 지목도 농지고 실제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라는 거는 여러분이 전, 답, 가수원이죠. 요게 농지고요. 또 돈 안 되는 게 여러분 꼭 뭐 소를 먹이고 염소를 먹이고 양을 먹여야 목장이 아니고 개 먹이는 것도 목장이고 닭을 먹이는 것도 목장이고 토끼를 먹이는 것도 목장이에요. 가금육 키우는 거 다 목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용지 뭐라고? 목장. 좀 땅을 말해 땅.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가 있습니까? 임야. 뭐가 있어요? 임야. 임지, 임야. 산 말이야. 자, 이거 돈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1억 같으면 얼마 나와요? 이거 곱하면. 이 가세 표준이 1억 같으면 약 7만 원 정도 떨어집니다. 싸죠? 자, 그 다음에 0.2%. 그런데 이제 요거보다는 수익성이 좀 높아요. 같은 벼농사라도 벼농사가 수익성이 있느냐, 소금밭이 수익성이 있느냐, 어느 게 돈이 되는? 이거는 뭐 법이기 전에 상식이다. 소금밭이 돈이 돼, 벼농사가 돈이 돼. 그렇지. 소금밭을 우리 뭐라 그러노? 그렇지. 염전. 그래, 애야도 이래 설명을 잘 들으면 애울 게 없어. 그냥 이래서 이래 하네. 이거만 알면 되는 기라. 그래 하고 나와야지. 동강 들어가 되나? 이거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각종 공사, 뭐 예를 들어서 난방공사라든지 여러분 잘 아는 토지, 주택, 개발공사, 공사 있지. 각종 공사, 이런 공사. 각종 공사가 공급용이나 공급용 토지, 어디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소유한 토지라든지, 예. 그 다음 공장용지. 예. 공장용지가 왜 수익성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왔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자, 공장용지가 온 이유는 우리나라는 수출이 목적입니다. 이 재산세를 높여 놓으면은 국제 경쟁력, 가격 경쟁이 더 떨어지죠. 그래서 수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공장에 대한 0.2% 저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법적 취지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가면은 어떤 게 있냐 하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투자회사의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의 토지 같은 거, 이런 것이 여기에 난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택 공급용 토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터미널, 무슨 용? 터미널. 예, 우리 자동차 버스 같은 거, 여러분 시외버스 터미널, 예, 고속버스 터미널, 이 터미널에 있는 화물 터미널, 그걸 물류 터미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터미널 용지 전부 다 0.2%를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터미널도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것은 왜 이래 나타나냐 하니까, 한때는 이 시외 차비 요금이 상당히 인상폭이 컸어요. 요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여러분이 결국 이거는 서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서민이 다 부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외버스 요금이 요즘은 잘 안 올라갈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올라가지만은 팍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걸 제어 분리 과세를 해놨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면서 터미널이 왜 이렇게 저분리를 해놨느냐, 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저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런 땅들은 농지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수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율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 고유를 쓰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바로 여러분이 고급 오락장 토지, 예, 요거 돈 되는 땅입니다.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 고유를 해서 분리과세. 이거는 물건별로 하는 거예요. 물건별로. 합산이 아니고 건물처럼 아까 이렇게 물건별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 무슨 장? 골프장. 예, 이 해운제 골프장입니다. 등록된 거. 그러니까 항상 등록된 토지를 말하는데, 이런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리과세하는데, 요거는 지금 기억하면 되겠죠. 오글오글한 거, 된장 끓일 때 오글오글 보글보글 나오지. 요거는 4% 요래 좀 외워놓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이렇게 보면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 땅은 전부 종합적으로 합산을 해가지고 모아서 합계를 내가지고 세금을 매긴 게 대원칙이다. 근데 그래 하다 보니까 사업자들 땅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부담이 좀 높더라. 그래서 세금을 좀 완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종합합산 땅을 갖다가 따로 떼가지고 사업용 땅만 골라가서 여러분은 별도 합산과세로 하자. 그래서 세율을 보다시피 내가 적어주는 거는 이 포인트보다 이건 낮죠. 금액이 크면 1%가 엄청나게 큽니다. 돈이 0. 몇 프로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지금 0.4% 좀 낮다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산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땅들이죠. 아주 수익성이 낮거나 또 역으로 아주 수익성이 높은 거는
그거는 물건별로 각각 과세하자. 이래서 개별적 과세 개념에서 합산해서 분리하자. 이래서 분리과세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분리과세는 바로 저율과 고율을 목적으로 하되 저율은 바로 0.07% 아주 싼 게 나오고 그 다음 0.2%, 그 다음 4%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고 여러분이 과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는 몰라도 종, 별, 분, 구분 과세한다. 이것만 알아놔도 나중 강의에 큰 업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책을 여러분 거 읽어보시면 내가 기초는 설명을 다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36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재산세가 나오죠. 주택재산세 쪽에서 범위가 있는데 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보시고. 자, 주택에 대한 거 보면 주택은 여러분이 주택부상 주택이고 항시, 장기,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주택에 대한 개념일 뿐입니다. 자, 그럼 2항과 3항, 4항을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봅시다. 넘겨보면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불분명하죠. 경계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그 주택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수 토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봐요. 여러분 땅이 이렇게 있는데 주택이 이래 있어요. 근데 주택은 일정한 경계가 있어야 되죠. 어디서 어디까지 내 집이다, 내 집 땅이다, 이게 경계가 돼야 되는데 이 경계가 없이 이렇게 집만 덜렁 지나왔어요. 그러면 주택재산세를 매길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볼 수 있나? 이 바닥 면적입니다. 이게 100제곱미터다. 바닥 면적이. 그러면 이 토지는 여기다 10배입니다. 10배. 그러면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 그럼 이게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럼 요까지가 전부 주택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런 뜻이죠. 물건 같으면. 그러니까 항상 지방세는 주택이나 별장이나 이런 나주 고급 주택 같은 경우에 다 나옵니다. 그래 이런 파트가 나오면 항상 그 부수 토지가 불분명하다 하면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요거 취득세도 또 나옵니다.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산세도 나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택 부수 토지가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10배 범위 안에서 부수 토지로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인데? 주택재산세 과세 물건이다. 이 말이. 자, 그 다음 여러분이 3번과 동그라미 4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애하려면 이 글자에 여러분이 틀리기 좋아요. 1구를 1동으로 설명할 수 있고 1동을 1구로 설명하는데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1동은 적으세요. 그게 1동이 뭐냐 하니까 주상복합 건물로 적어 놓으세요. 주상복합 건물. 자, 1구는 그냥 한 채, 건물 한 채 이래야지, 우리가. 건물 한 채. 1구, 4번은 1구 나와 있고, 3번은 1동 나와 있지. 1동은 주상복합 건물. 적었습니까? 1구는 그냥 한 채입니다. 건물 한 채.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시험 치러 가가지고 이거 잘 읽으세요. 1동을 1구로 하면 틀리고요. 1구를 1동으로 표현하면 틀립니다. 완전히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읽어보면서. 자, 건물이 주거와, 그러니까 주택과 주거 외에는 상가입니다. 그럼 주택과 상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 주택을 말하죠.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까지 끊고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 주택 건물의 부속 토지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자, 그 줄 거세요.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까?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까? 그래서 잘 들어요. 이 재산세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항상 여기서 볼 때 부수 토지 비례 배분을 하는 것은 항상 건물 기준 면적으로 배분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액 기준이 아니고 무슨 기준?
면적 기준으로 배분한다. 안분한다. 배분한다. 서로 나누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주택의 부수 토지와 건축물 부속 토지로 구분한다. 자, 주목하세요. 자, 여기서 현재 1동이죠. 1동. 1동은 바로 뭐냐 하니까 주상복합이야. 예.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1동이라는 뜻은. 예. 그럼 봅시다. 지붕이 있어야 돼요. 건물은 지붕이 있어야 최고지.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게 지금 4층이고 3층, 2층, 뭐 1층 이렇게 봅시다. 네. 건물 전체 면적을 뭐라 그래요? 연면적. 누가 가르쳐 주대? 누가? 연면적이라는 건 총면적 개념이죠. 건물 전체 층 다 합사하는 거죠. 연면적.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게 전체 면적이 얼마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합시다. 계산상 간편하게. 예. 그리고 요게 지금 주거용으로 써요. 주택입니다. 요게 지금 한 20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나머지는 다 상가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얼마니까 총 1000제곱미터라고 보죠. 부수 토지를. 자, 이런 일동의 주상복합 건물이 있으면요. 난주 잘 보세요. 이 양도세에 가면은 이렇게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주택이면 이거는 겸용 건물로는 안 봅니다. 양도세는 따로따로 각각으로 보는 거죠. 주택은 주택이. 그러니까 상가에다 아파트 지나는 데 봤잖아. 그거는 아파트는 아파트고 상가는 상가대로 구분되어 있는 거고. 그건 소득세에 가면.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전부 다 묶어서 설명하는 기라. 지방세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일동의 건물로 주상복합 건물, 이게 상가입니다. 다. 이건 전부 상가죠. 이렇게 보면, 자, 주목합니다. 주상복합 건물. 그러면 주택은 주택별로 세금을 부과하죠. 건물은. 상가는 상가별로 건물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1000제곱미터의 대지가. 그럼 면적 기준으로 안분을 해라. 비례 배분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지 면적이 전체 얼마입니까? 1000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전체 연 면적이 얼마 됩니까? 이 전부 다 100이지. 전부 다 100. 전부 다 100, 전 연면적. 그 중에서 주거용으로 쓰는 게 20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 주거를 올리죠. 주거면적. 주거면적. 자, 20. 상가를 올려주면 상가 면적이 나오는 거고. 요게 연면적분의 해당 면적을 계산하면 이걸 우리는 무슨 면적이라 그래? 면적 비율이라 그래, 이걸. 돈으로 하면 가액 비율이 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자, 그러면 요게 주택 부수 토지가 나오죠. 네, 이해를 하면. 그래서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건 여러분 아닙니다. 요렇게 한다는 걸 이해를 해란 말이에요. 애우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서 면적 비율은 100분의 2니까 0.2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부수 토지로 볼 수 있는 거는 1000제곱미터에서 얼마? 200. 200제곱미터만 주택 부수 토지가 되고 나머지 800은 상가 토지가 되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세하고 이렇게 각각. 그러면 요거는 요거하고 요 건물값하고 전부 하나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주택재산세가 부과되고 나머지는 건물은 건물대로 상가 땅은 상가 땅대로
토지 제한세, 건축물 제한세 따로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여러분이 일동의 건물 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데 부수 토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주택 면적으로 안 분한다. 면적 비율이다, 가액 비율이다. 항상 부수 토지는 면적 비율이다. 어느 법에 들어가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면은 1구제, 그제? 1구. 자, 요게 집 한 채라. 자, 주목해. 요것도 예를 들어서 요게, 우리가, 60제곱미터다. 요게,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보면, 주택으로 쓰는 게 있고, 상가로 쓰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반반. 그러면, 30제곱미터, 요래 쓴다고 가정하자. 이상은 포함이 된대. 50% 이상은. 50% 이상.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딱딱 맞게끔 딱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집이가 상가가 이 말이야. 집 한 채. 요게 1구를 놓고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1구. 한 채. 그럼 자, 보시면 1구의 건물은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 그러니까 50% 반반이 돼도 다 주택으로 본다. 다 주택으로 본다. 50%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주거가 50% 이상이 돼, 전체 면적에. 그러면 이거는 뭐로 보노? 그럼 주택으로 본다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주택재산세다 이 말이야, 이게. 물건 자체가. 주택재산세를 부과한다. 오케이? 주택제한세를 부과한다. 거기서 만약에 그게 1층, 2층이면 1층, 2층도 면적으로 해야지. 전 면적을 가지고 분배해야지. 요거, 요래도 그래. 여렇다면, 이건 좀 주택이. 하나는 상가고, 요거는 뭐라? 주택이다. 요런 경우. 뭐 밑에 집이 있는 일이 없으니까 전부 위로 올라가지, 집은. 그러니까 요런 거는 1구는 한 채 개념에서 판단하는 기고, 1동은 주상 복합이라는 걸 아셔야 돼,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동과 구를 분명히 하는데, 구는 하나. 그래서 50% 이상 주택으로 써야 주택이다. 그러니까 면적이 동일해도 주택이라. 50% 이상이기 때문에. 맞지? 근데 1동은 항상 각각으로 보는 기라.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고. 다만 부수 토지는 무슨 기준으로 비례배분, 안분, 비례배분을 안분한다 하거든? 안분하는 거는 면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장난하면 가격 기준으로 안분한다 하면 틀리지. 부수 토지는 항상 면적 기준이다. 부수 토지는 항상 면적 기준. 무슨 기준? 건물 면적으로 항상 부수 토지는 안분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선박은 가세 대상 보다시 명칭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그랬지. 항공기는 유인 항공기고 무인 항공기는 제외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